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일일이 수개표, 부정선거 시비의 싹을 없앴다. 지난 주말 치러진 타이완 총통선거와 관련해서 아날로그식 개표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투표장이 곧 개표장인데요. 오후 4시에 투표가 끝나면 곧장 개표소로 전환됩니다. 그리고는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한 장씩 손으로 꺼내서 직접 개표를 진행합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요. 투표용지를 머리 위로 높게 들고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 이름을 크게 외치는 방식을 취하는데 칠판에 발을 정자에 획을 하나씩 그어가면서 그 수를 표시합니다. 또 한 투표함의 개표가 모두 끝나면 빈 투표함을 대중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개표 과정은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타이완의 수개표 과정이 SNS를 통해서 퍼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투명하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선거다와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총선을 치르는 우리나라도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는데요. 부정선거 시비를 없앨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AI 변호사에 대한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 1일 프랑스에서 AI 변호사 앱이 출시됐습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프랑스 법원 판결을 학습했다고 하는데요. 마치 챗 GPT처럼 앱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을 적으면 AI 변호사가 법률 조언을 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출시 열흘 만에 2만여 명이 내려받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데요. 연간 69유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0만 원 정도만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변호사 선임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프랑스 법조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 업무를 대신하는 건 불법이고 실제 앱을 시험해본 결과 존재하지 않는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두바이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라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체 측은 일부 오류는 수정하겠다면서도 서비스 철회 계획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렌터카에 대한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불법 렌터카 업체들은 SNS 등에 전 연령 환영, 무면허도 가능이라면서 홍보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카쉐어링을 이용하는데요. 차를 빌리도록 명의를 빌려준 성인에게 수익의 일정 금액을 나눠주고 무면허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이득을 취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업체는 청소년들에게는 사고가 나거든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개인 합의로 처리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고요. 명의를 빌려준 성인에게도 혹시라도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사촌 동생이 호기심에 운전대에 앉은 것 같다라고 둘러대라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렌터카 업체들을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우선 카쉐어링 업체가 운전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최대 500만 원 과태료에 그칩니다. 또 카쉐어링 차량을 다시 남에게 빌려준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적발이 쉽지 않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미성년자는 3배나 급증했는데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카쉐어링 업체에 생체 인증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경찰이 신체에 부착해서 현장을 촬영하는 보디캠이 이제 경찰의 공식 장비로 도입됩니다. 최근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보디캠은 지난 2015년부터 21년까지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 등을 목적으로 시범 운영된 바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개인의 기본권 침해, 또 법적 근거 미흡 등의 이유로 정식 도입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보디캠 사용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아무 때나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응급 구호를 할 때나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 최소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촬영 시에는 사용 고지를 해야 하고 촬영한 영상이나 음성 기록물은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 저장해야 합니다. 이때 임의로 편집하거나 복사, 삭제하는 건 금지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5천여 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5년 동안 5만 5천여 대의 보디캠이 보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이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